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확률이랑 달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말 그대로 조건이 부여된 확률이다 라는 뜻으로 그냥 뭐뭐인 확률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워딩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이지. 뭐 그냥 축구에서 뭐 야구의 승률, 축구의 승률 같은 게 뭐 50%다라고 치면 그냥 내가 오늘 너네랑 축구 경기를 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긴다라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특히 B에 강하는 팀이고 너네는 약간 B에 약한 팀이면 B가 올 때 내가 이길 확률은 그냥 50%라 좀 달라질 거고 B가 올 때 니네가 이길 확률은 좀 줄어들거나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조건이 부여된 거.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어떠할 때 방금 내가 예를 들었을 때 B가 올 때처럼 뭔가 조건이 부여돼 있을 때 뭐뭐뭐뭐일 확률 이런 식의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른다. 그냥 이렇게만 있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확률이고 뭔가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 뭐뭐뭐뭐일 때까지를 읽고 이렇게 슬래시를 딱 쳐주는 게 좋은 게 뭐가 앞에 있는 거고 뭐가 뒤에 있는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고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아니면 햇빛이 쨍쨍해처럼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뭐뭐뭐일 때 이 부분 우리는 배경사건, 백그라운드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 배경사건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중에서 비가 올 때 내가 이긴다, 비가 안 올 때 내가 진다 처럼 실제로 구하고 싶은 쪽을 특정사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 배경사건 부분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정사건 부분이 B,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원래 그냥 B의 확률은 probability of B 라고 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처럼 생각하면 돼. 한국어에서야 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어서 A라는 배경사건이 먼저 오지만 영어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probability of B, 뭐 when A가 일어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뒤에 붙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쪽에 들어가면서 사이에는 일자 막대기 bar을 써주시고 뒤에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 기호가 바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기호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냐? 그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P의 A분의 P의 B 교집합 A 이렇게 바꿀 겁니다. 뒤에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분모에 들어가고 이 바 부분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PA분의 P 비교 A 순서 그대로 해야 돼. 비교 A로 바뀌면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곧 금방 설명을 할 거니까 왜 그런지는 잠깐만 보류해두고 일단 받아들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PA라는 것은 전체 중에 당연히 A가 차지하는 만큼 그 다음에 A교비와 전체 중에 A교비가 차지하는 만큼 이었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게 된다면 전체 경우의 수 바로 NS 그거분의 NA 이게 바로 분모에 해당하는 PA가 될 거고 P 비교 A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 그거분의 비교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될 거라서 어차피 NS, NS가 지워질 거단 말이지. 그러니 결국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풀게 되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B 교집합 A가 차지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확률분의 확률로 구하려고 하면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차피 수식에서 지워질 거 의미 없는 행동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 자,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을 때예요. 항상 뭐뭐뭐뭐일 때라는 이 구조를 띄기 때문에 때를 확인하고 거기서 슬래시 쳐주시면 되고 그게 3의 배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한번 기호 연습을 해보자. 이 사건을 백그라운드 A라고 하고 얘를 내가 원하는 B라고 하면 우서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뭐, 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당연히 백그라운드가 일어났어. B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A가 일어났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얘는 당연히 경우의 수 NA 한 다음 뒤에 있는 게 밑으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 부분만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니까 원소의 개수 오브 B, 교, A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짝수가 나왔다. 짝수는 개수 몇 개요? 3개. 근데 비교 A라는 건 뭐면서 뭐다? 짝수면서 3의 배수다. 뭐밖에 없어? 6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 라고 확인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연산 방법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자. 라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건부 확률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문장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조건부 확률은 무엇의 축소다? 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다. 라고 되어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표본 공간이 뭐야? 그렇지. 편하게 말하면 전체 집합. 조금 더 제대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나열되는 집합 뭐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사건이 요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이 요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냥 fak률, 예를 들면 P의 probability of A 뭐 이런 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것이다. 즉 요게 당연히 말 그대로 뭐였던 거냐면 표본 공간이었던 겁니다. 맞지?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probability of A를 구해볼게요. 하지만 B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는 뭐 분의 뭐였냐면 당연히 NB 분의 N의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구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봅시다. 전체 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열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서는 사건 A가 일어났지. 그럼 A가 안 일어난 세상은 현실이야 아니야? 아닌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A가 아닌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방률 문제 또는 개념 설명을 하면서 내가 멀티버스라는 얘기를 종종 쓸 겁니다. 세상에는 아이언맨이 죽은 세상도 있고 살아있는 세상도 있겠지, 여러 멀티버스 중에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건 아이언맨이 죽었잖아, 그지? 그러면 아이언맨이 살아있는 멀티버스를 보는 게 우리의 지구에서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언맨이 살아있는 세상은 보지 말고 아이언맨이 죽은 세상이 우리의 전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식의 구조를 알 수 있다시피 원래 표본 공간은 S였는데 이미 B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이미 내 세상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바깥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 이 핑크가 바로 나의 새로운 무슨 공간이 되는 거야? 표본 공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하면 원래 A는 이거긴 해.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내 세상이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이제 좁혀질 거고 이게 바로 A랑 B의 무슨 집합인 거야?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표본 공간이 배경사건으로 축소가 되고 그 배경사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해설을 해보면 또 뭐 되게 쉬운 거긴 하지만 이미 B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표본 공간을 그냥 이걸로 보는 거야. 이게 배경사건이죠. 이게 배경사건이니까 야, 나 목소리 좀 다르냐? 똑같아? 크게 다르진 않아? 나만 불편하구나. 자, 이미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표본 공간 1, 2, 3, 4, 5, 6 따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2랑 4랑 6만이 표본 공간인 거고 그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보자. 아니고 맞네. 비율은 3개 중에 1개네.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새로운 표본 공간 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P에 A의 여집합 바 B. 얘는 누구의 여사건일까요? 1 빼기 뭐시기. 마찬가지로 P에 A 바 B의 여는 누구의 여사건일까요? 를 생각을 해보자.
말로 풀어보면 돼요. 이미 이 세상은 B가 어떤 세상이야? 일어난 세상이지. 그러니까 이미 내 세상은 이걸로 끝났어. 그럼 그 중에서 A인 게 있고 A가 아닌 게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여사건일 거냐면 P 해놓고 배경사건이 절대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마블이랑 달리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B는 일어났어. 근데 A가 안 일어났어? 여긴 일어났음. 그들이 반대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B가 안 일어났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세상에서 A 일어났냐? A가 안 일어난 거랑 반대일 거야. 그렇죠? 배경사건 부분이 똑같아야 되고 앞에 게 다르다. 말로 풀이해보면 당연한 거다. 이미 B라는 멀티버스, B의 여집합이라는 멀티버스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됐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관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이런 방법, 이 문제는 저런 방법, 이 문제는 저런 방법 이렇게 방식이 다양한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표본 공간의 축소를 관찰하는 1번 방식 표입니다. 어떨 때 표를 사용하면 좋은 거냐면 표는 사건이 두 개, 그 다음 약간 뉘앙스적으로 시간적으로 병렬일 때 쓰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할 때 남자 여자처럼 뭔가 시간적인 순서가 없는 개념이 있잖아. 뭐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렇지? 뭐 여자인데 뚱뚱하다, 남자인데 말랐다, 여자인데 키가 크다처럼 뭐 키가 큰 거랑 여자인 거는 시간적 순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면 라면을 먹어, 일본에 가면 소바를 먹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는 형식의 서술은 먼저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거구나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느껴지지. 시간적인 순서가 느껴질 때는 표보다는 좀 이따가 하게 될 수형도라는 게 좀 더 편할 거고요. 지금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없이 좀 병렬적인 느낌이 들고 사건이 두 개일 때는 표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편하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사건이 총 두 개밖에 없다고 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그러면 내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 A가 있고 A의 여집합이 있겠고 B가 있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뭐 A도 일어났고 B도 일어났으니까 얘는 probability of A 교 B입니다. 여기는 probability of A 교 B여예요. probability of A여 교 B고 probability of A여 교 B의 여다 이렇게 나올 거다. 맞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돼? A교 B랑 A교 B여 더하면 뭐가 돼? 그냥 표에서 당연히 이렇잖아.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봐도 A교 B가 여기고 A교 B여가 여기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PA가 될 거고 얘네들의 합은 P의 A의 여가 될 거고요. 얘네들의 합은 P의 B가 될 거고 세로 읽으면 되겠지. 얘네들의 합은 P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표를 만들어냈을 때 조건부 확률,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of A 바 B를 구한다고 치자. 다만 P A 바 B는 뭐 분의 뭐야? 오케이, PB분의 P A 교 B 이렇게 구하면 될 텐데 그게 표에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미 일단 PB래. 그럼 PB가 어딘 거냐면 여기입니다. 그거분의 누구인 거냐면 A교 B. 바로 이 부분이겠지.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뭐가 일어났네? B가 일어났네? 나의 표본 공간은 여기로 축소. 그 중에서 뭐를 찾으래? A. 그럼 A랑 A여 중엔 여기 찾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요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주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으로 구성된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A와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다.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자,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남녀고 영화 A, B네. 그러면 이거는 표로 이렇게 그리기에 적당하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여자, 남자, 영화 A, 영화 B. 일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문장을 마저 읽어봅시다.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이 말이 나온 순간 A를 본 사람 총합이 여기가 얼마? 150인 거고 그 중에서 여학생이 45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영화 B를 관람한 180명 한순간 일단 영화
B는 총 180면 본 거고 그 중에서 여학생이 7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라는 워딩이 있는데 지금 학생 총 몇 명이야? 300명. 근데 A 본 사람 150에 B 본 사람 180이면 둘 다 본 건 몇 명이야? 그렇지, 30명. 합집합 구하는 느낌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근데 그 3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을 때,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이야기군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또 내가 문제에서 애초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100명, 남자가 200명인 상태입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세워보자. A 본 사람 150인데 여기 45래. 여기 뭐 얼마야? 105. B가 180인데 여기 70이니까 108. 남자는 총 200명인데 213명이나 봤는데 뭐야? 둘 다 본 게 13. 45랑 72 더하면 117인데 그러면 17. 그럼 다표가 만들어졌겠지. 자, 그래놓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A, B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를 한 순간 나의 표본 공간은 뭐로 줄어들어 이제? 둘 다로 줄어들어. 근데 그게 무슨 학생? 여학생.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뽑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남자였을 때 이 사람이 B를 본 사람 일 확률은 얼마일까를 대답을 해봅시다. 자, 남자일 때이니까 일단 표본 공간을 뭘로 보면 되고 남자로 보면 되니까 몇 부대? 200. 자, 그 중에서 B를 본 사람은 몇 명이야? 113. 121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똑똑이겠죠. 이 새끼는 B 안 봤냐? 능지 이슈 후. 이걸 아까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하여 조건 확률을 관찰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혀 어려운 조건 확률이 아니고 매우 쉬운 조건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확률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파트로 넘어가 보자. 야, 이번에 추석 개 길더라. 게다가 딱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라서 너무 좋겠던데. 잘하면 9일 정도? 그니까. 게다가 중간고사 전이었으면 큰일 나는데. 항상 추석보다 중간고사가 늦을 때도 있거든. 추석이 좀 애매하게 짧거나 앞에 있으면. 근데 그러면 추석 때 못 놀아. 막 나도 특강해야 되고 너네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길면서도 뒤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그 대신 중간고사 시작이 좀 빨라. 너네가 딱 8월 한 17일인가 19일쯤 개강을 하면 한 딱 5주면 시험 보더라고. 평소에 중간고사까지 7주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인데 5주. 시험 보면 좀 짧을 수도. 뭐 예를 들면 수투 같은 경우는 보통 너 한영고인가? 한영고면 접선의 방정식이 안 들어가고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인 적도 많은데 아마 확정적으로 그럴 것 같고. 원래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면 극대급수까지 들어갔거든요. 대제는. 접선 다음에 극대극소까지 들어가는데 아마 극대극소 빠지고 접선까지만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기말고사가 해린 게 극대극소부터는 사실 그냥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킬러 잔뜩에다가 적분도 킬러 잔뜩이어서 수투는 중간은 좀 상대적으로 쉬운 느낌인데 기말이 굉장히 좀 볼륨이 커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순간 고3 됩니다. 겨울방학도 고3이니까. 그렇게 1년 지나면 또 대학을 가 있겠지. 시간 빠르다. 1년이 벌써 5개월밖에 안 남았던데. 8, 9, 10, 11, 12. 빠르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긴 해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일상생활에서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주머니에 당첨이 2개 있고 꽝이 8개 있어. 그런 뭐라 그럴까 제비뽑기가 있다고 하자. 너가 먼저 뽑고 네가 두 번째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 수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하고 세컨드 사람이 당첨. 뭐 당, 꽝, 꽝, 당, 꽝꽝 뭐 이럴 수 있겠지.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그 전에 질문. 네가 하나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 얼마니? 5분의 1이지. 그걸 인지한 채로 한번 따라와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냐? 이거 뽑고 그냥 버린다고 칩시다. 다시 주머니에 안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뭐라고 해야 되냐? 9분의 1. 자, 그러면 뭐 이거 하나만 갖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어차피 인트로덕션이니까. 얘는 똑같이 당첨될 확률인데 5분의 1이 아니네? 왜? 방금 우리가 당첨될 확률 5분의 1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당첨될 확률 왜 5분의 1이 아니게 됐지? 첫 번째 사람이 이미 당첨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즉, 이미 뭔가 해프닝이 일어났지. 배경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곱하기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9분의 1은 제대로 말로 해보면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면 돼? 아니지. 어떨 때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이야.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당첨됐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이 9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곱하기로 계산해왔던 것이 은근슬쩍 조건 확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체계를 잡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확률의 기본적인 식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P의 A bar B 이퀄 뭐냐면 PB분의 P의 A급이고요. 마찬가지로 우선가 P의 B바 A를 한번 불러볼까요? PA분의 P의 비교 A다.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방금 공부를 했는데 이 분모에 있는 거 그냥 이항해버리면 괜찮지 않냐? 이항하는 건 문제 없잖아. 라고 하면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바로 P의 A 교 B는 하고 얘를 이항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곱하기 뭐일 거냐면 P의 A 바 B 곱하기 PB. 그 다음 P의 이쪽 아래쪽도 똑같아요. 교집합이 될 거야. B 바 A 곱하기 뭐? PA.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라고 말을 하면 감이 안 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곱셈 정리라고 이름이 특이하게 붙어야 되지? 자, 방금 했었던 것처럼 상황을 해석을 해볼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거거든? 시간적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먼저 쓰는 게 좀 말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상하죠? 왜? 이게 먼저 오면 아니 뭐야 갑자기 왜 B가 일어나 있는데 하고 뒤에 B를 곱했지. 물론 수식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간적인 좀 흐름을 자꾸 줘보자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될 것 같아. 이제 한글로 읽으면 말이 돼요. 먼저 뭐가 일어난 거야? B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그냥 A가 아니라 이미 B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B가 일어난 세상 속에서의 A가 일어난 확률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A랑 B가 둘 다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난 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구나. 라고 말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수식으로 이해한다? 수식으로 이해할 게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이해한 것 뿐이야. 뭘 이해해? 한글로 이해를 해야 돼. 마찬가지로 얘 시계열 순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앞에 PA가 있어주는 게 시계열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 PA가 있고 이미 A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B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이미 A가 일어난 세상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P에 B바 A 이렇게 따라와줘야 되고 그럼 또 결과적으로 A랑 B가 뭐 했다? 둘 다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해석한 부분. 책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만 씁시다. 얘가 B가 일어날 확률이고 거기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당연히 둘 다 일어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레 시간적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밑에 있는 예시는 방금 내가 제비뽑기로 예시를 든 것과 비슷한 얘기니까 좀 이따가 읽어만 보시고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게 됐냐면 그냥 조건 확률을 조금 식을 좀 변형해보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식 변형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 자,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식 변형을 연습을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A라는 집합이 요래 있고 B라는 집합이 요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그냥 A입니다. 맞나? 자, 그런데 그 A를 두 개의 확률의 덧셈으로 표현해주세요. 어디랑 어디의 합이야? 당연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사가 뭐 더하기 뭐인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변형하실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자. 방금 했던 거야. P에 A교 B는 뭐 곱하기 뭐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냐면 일단 A가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이 곱해지면 되지? 그렇지. B바 A.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가 PA분의 비교 A니까 약분되면 똑같네 라고 보는 걸 바라지 않고 한글로 자연스레 읽었으면 좋겠다를 바란 거예요. A가 일어나고 그 세상에서 B가 일어났으니까 둘 다 일어났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만약에 B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순서로 서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돼? A바 B지.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건 어때? P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볼 텐데 방금 A교 B를 식변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말고 이쪽 뉘앙스로 얘도 살려볼게. 그러면 B의 여집합이 일어났어. 하고 우서가 어떻게 달라붙으면 될까? 그렇지. P의 A바 B요. 이러면 시계열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냐? 자, 이 1번과 2번 재료를 활용을 하면 조건부 확률식을 이렇게까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3번이고 천천히 따라보세요. 자, P의 A bar B는 당연히 처음에 데피니션에 의하여 P의 B분의 P의 A교 B입니다. 자, 그런데 P의 B는 뭐랑 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냐? 비교 A로 하죠. 왜냐면 B가 주인공이니까 B가 A의 교집합인 거랑 비교 A요. 그래서 분자도 A교 B를 그냥 슬쩍 비교 A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비교 A가 어떻게 바뀔 수 있더라? P B 곱하기 P의 A바 B. 반대로 할게. 반대로 할게. PA 곱하기 어떻게 돼? P의 B바 A.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A의 여집합이 먼저 일어났어요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P의 B바 A의 여집합. 그 다음 분자는 비교 A, 비교 A 똑같으니까 P의 A 곱하기 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걸 똑같이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맞냐?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 너무 전혀 어렵지 않는 식 변형인데 이 3번 식 변형이 굉장히 좀 나중에 대학생 되면 의미를 갖는 식인 게 지금 내가 출발은 뭘로 했냐면 배경사건이 뭐임? B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지? 자, 그런데 이 식을 요래 변형해보니까 최종식에서는 조건부 확률들이 다 뭐가 됐냐면 B바 A, B바 A여처럼 배경사건이 원래 B였던 게 A 쪽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한글로 해보면 저 상황에서 한글로 해보면 뭐뭐일 때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암이었을 확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암이었을 확률. 이런 거잖냐.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식인 게, 핑크색을 봐봐. 야, 너네 안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을 알 수가 있겠어요? 네가 안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안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이상하지 않냐? 근데 반대로 예를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해부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안에 걸릴 확률, 이건 구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사건의 어떤 연관성을 찾고 싶을 때 배경사건을 반대로 뒤집은 이쪽의 확률들로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식이고, 이 3번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베이즈 정리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이름을 수능시험을 위해서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과서 같은 곳에 반드시 약간 더보기 활동 이런 곳에 좀 상식 삼아 써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너네가 학교에서 확통 수행평가 같은 게 있다면 이거가 언급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되, 베이지 정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학문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요래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식변형 실력이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1번, 2번, 3번을 쭉 다 스스로 백지에 쓸 수 있게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됐음?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수형도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의 관찰. 아까는 맨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걸로 뭘 이용하는 거 했지? 표를 이용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표를 이용하는 건 남자, 여자, 영화 AB처럼 두 사건에 무엇의 느낌이 없어 시간적 순서의 느낌이 없을 때, 그런데 얘는 시간적 순서의 느낌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결과는 다 똑같거든? 근데 관찰하는 도구가 다를 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사건 A, B가 있는데 두 개의 사건이 먼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와 같은 시간 순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멀티버스가 열릴 겁니다. A가 일어나는 세상이 있고요. A가 안 일어나는 세상이 있겠지. 맞냐? 그 다음 또 여기서 멀티버스가 분기가 될 거야. B가 일어난 세상이 있을 거고 B가 안 일어난 세상. 이쪽에도 A가 일어난 세상이 있을 거고 B가 일어난 세상이 있을 거고 B가 안 일어난 세상이 있을 거야. 그치? 당연히 사건 두 개니까 멀티버스는 총 몇 개로 열려? 4개로 열리지. 2 곱하기 2니까. 그게 아까 표에서 2x2니까 칸이 몇 개였던 것, 4개였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세계관은 A랑 B가 둘 다 뭐 한 세계관이야? 둘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요런 세계관으로 진입할 확률은 뭐냐면 A도 일어났고 B도 일어난 세계관이지. 여기는 뭘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차곡차곡 첫 번째 분기, 두 번째 분기 순으로 계산해 볼게. 자, 첫 번째 아이언맨이 죽을 확률 P에 뭐라고 쓰면 되고, P에 A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아이언맨이 죽었어. 근데 어벤져스가 이겼대. 근데 이건 그냥 P, B가 아니지. 왜? 아이언맨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라고 써줘야 돼? 그렇지. 어벤져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께서는 하늘나라 가셨다. 어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식 그대로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뿐이니까 하나만 더 써보고 맙시다. 자, 얘 한번 따라가 볼게. 첫 번째로 이렇게 멀티버스 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멀티버스 탄 겁니다. 자, 먼저 이 세계관으로 진입하려면 P에 얼마가 필요하고 A에 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는데 이미 어떤 세계니까 식을 어떻게 써야 돼? P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이다. 다 이런 데서 봤었던 식들 한 번 더 쓴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됐다. 됐죠? 이게 시각화의 도구 두 번째 수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했었던 뭐냐면 제비 뽑기인데요. 보세요. 아까처럼 꽝, 팔, 당, 이가 있고 비복원 추출을 하겠다라고 해봅시다. 자, 비복원 추출이란 뭐냐? 복원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확통에서 공을 보고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보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보고 넣으면 내가 뽑을 때나 네가 뽑을 때나 네가 뽑을 때나 주머니의 상황이 다 어때? 똑같아. 그러면 내가 당첨될 확률 얼만데 이거? 10분의 2, 5분의 1인데 너도 항상 5분의 1이지. 같은 확률이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독립시행이라는 말로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뽑고 버리면 내가 뽑고 네가 뽑으면 주머니 사정이 달라질 거 아니겠냐. 그런 상황을 이제 비보건 추출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지? 5분의 1이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근데 세계관이 어떻게 있을 거냐면 나보다 앞에 있는 새끼가 먼저 뽑아야 되잖아? 그 순간 멀티버스가 몇 개로 열려? 2개로 열리겠지. 자,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고요. 꽝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나는 당첨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나는 세컨드는 당연히 당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 10분의 1로 갈게. 10분의 2. 그러면 주머니를 몇 개로 줄어버렸고 9개로 줄어버렸고 당첨제비도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9분의 1이야.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이 꽝이야. 10분의 얼마고? 8. 그 다음에 주머니 속 공은 9개지만 당첨제비는 여전히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9, 10분의 한 다음에 16 더하기 2니까 얼마야? 18이지. 그래서 얼마니? 5분의 1. 즉 제비 뽑기에 재밌는 사실인데 몇 번째 뽑는지가 나의 당첨 확률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임쌤이 뭐 제비 만들어가지고 야 아이스크림 줄게 제비 뽑아봐 했을 때 막 굳이 달려나가서 먼저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률은 똑같아. 40개 중에 하나 있으면 40분의 1입니다. 물론 이 40분의 1이라는 건 아무도 안 뽑았을 때까지만이지.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뽑았어. 그럼 그 순간 내 확률은 더 이상 40분의 1이 아닌 거야. 왜냐면 멀티버스 중에 이쪽 세계관이 사라지고 이쪽만 실현된 거니까. 근데 어떤 해프닝도 안 일어났을 때는 멀티버스가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그들의 확률 다 더한 건 여전히 n분의 1로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상식까지. 자, 그래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겁니다. 뭘 연습할 거냐면 이 상황을 연습할 거야. 식변형이요. 자, 예시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미가 한번 한글로 읽어주세요. 예 해놓고. 자, 어때? 읽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서 미치겠습니다.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막 연병을 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건 확률 문제 또는 확률 문제는 당연히 문장이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경우의 수 단원 수업할 때도 했지만 뭔가 조건이 복잡하면 A, B처럼 집합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드라이하게 기호화를 해봐라 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석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읽다가 주요한 사건이 2개 있거든? 뭐랑 뭐야? 아니죠. 난 사건이라고 물어봤지 확률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어를 똑띠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사건. 오케이. 근데 그거는 서로 여집합 관계로 얘기하면 되니까 하나라고 칩시다. 그렇지. 즉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진단기계가 뭐 이 새끼 암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실제로 걸린 사건을 cancer C라고 해보고 암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당연히 C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진단기계가 이 새끼 암인데요 암덩어리인데요 우석인데요 하는 경우 양성이라고 판단한다. 이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아닌데요 를 D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붙인 상태에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자. 우서가 95%라는 건 어떤 확률입니까? 이미 배경사건이 뭐야? 이 사람이, 그렇지, 암에 걸린 게 배경이야. 이미 이 사람은 걸려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P에 뭐가 뭐인 거야? 그렇지. 이 색이 양성인데요. bar, 이미 캔서인 사람. 이게 바로 0.95라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다미가 해볼 겁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 그럼 일단 배경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특정사건이? 그게 뭐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문장.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랜덤하게 하나 뽑았을 때 캔서일 확률이 얼마다? 0.1이다 라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미 배경사건이 뭐야? 진단을 받았대. 그러니까 배경사건이 뭐인 거야? D.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싶대? 실제로 C인 확률을 구하고 싶대. 내가 아까 이 베이지 정리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이게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보다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배경사건이 다 어느 쪽 이야기야? C쪽 정보가 주어져 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배경사건이 뭐야? D. 아, 뭔가 배경사건이 뒤바뀌어 있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게 베이지 정리였지? 라는 게 기억이 났으면 했어. 썰을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식변형을 그대로 그냥 쭉쭉 다시 따라갈 겁니다. 자, 우서가 뭐분에 뭐요? 자, 그러면 P의 D를 한번 쪼개보자. 뭐 더하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담아? 자, 분자는 C교디나 D교시나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아이고, 좀 줄이 안 이쁘게 맞네. 자, 그 다음, 이제 해볼 텐데, 아까 교집합을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찢을 수 있는 표현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누가 먼저 일어났냐라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PC 곱하기 뭐다, PD 곱하기 뭐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P의 D 곱하기 P의 C 바 D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맞긴 하지. 근데 어때? 내가 모르는 걸 또 시겠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떤 워딩을 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이쪽은 P의 C여 곱하기 뭐 해야 되냐? D바 C여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거 분해. 분자는 얘랑 얘가 똑같네. 때문에 P의 C 곱하기 P의 D바 C.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면서 또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방금 요 상황입니다. 분모가 PD인데 그 PD가 당연히 케이스 분류가 될 거 아니야. 그냥 쉽게 구해지고 너무 쉬운 문제일 거고 뭐 우석이가 살았을 때 우석이가 죽었을 때 케이스 분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우석이가 살아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의 꽤 많은 부분이 분모의 일정 부분과 분자가 동일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볼 건데 PC가 얼마요? D바 C 얼마래? PC여 얼마요? 자, D바 C여는 얼마일까요? 누구의 여집합인 거야? 위아래? 얘의 여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 0.1. 자, 그리고 그거 분해. 얘랑 얘 똑같았으니까 바로 0.1 곱하기 0.95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일단 소수점 0.1 다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100을 곱해버리면 95 더하기 90 그거 분해 95 5로 약분해볼까? 뭐냐? 더하면 분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성한, 야, 근데 좀 큰일 난 거 아니야? 양성이라고 판정됐는데 실제로 암에 걸려있는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암이 아닌데도 항암 치료받고 막 그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쉽지 않네.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겠다. 야, 암에 걸린 사람이 양성이 나올 확률은 95%면 되게 높은 거잖아. 안 걸린 사람 보고 너 건강해요 라고 할 확률도 90%면 꽤 괜찮은 거잖냐. 근데 그런 확률도 갖고 막 해도 어떤 사람이 양성 판정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캔서 걸릴 확률이 37분의 19면 여기서 양성 판정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제 37명이 손 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실제 안 걸린 새끼는 19명밖에 없고 나머지 18분은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어렵네, 역시 의학은. 의대는 가면 안 되겠다, 그죠, 의사가. 자, 이거는 이제 식으로 관찰하는 방법이었고, 근데 보니까 잘 봐봐. 이거 암에 걸렸다, 양성, 음성이다처럼 사건이 딱 두 개지. 그리고 뭐 시간적 순서도 딱히 있어 보이는 건 아니야. 그냥 암 걸린 거 암 걸린 거고 양성이 양성인 거야.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일부러 식으로 한번 관찰해 본 거고,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표로도 한번 관찰해 보자. 자, 표면 암 걸렸다요, 안 걸렸다요, 양성이래요, 아니래요, 이렇게 네 칸을 준비해 놓고 해봅시다. 야, 일단 PC가 얼마래? 0.1이래. 그 말은 만약에 병원에 100명이 있으면 암에 걸린 분은 총 몇 명 있다는 뜻이야? 10명. 이렇게 그냥 숫자로 합시다. 여기는 몇 명? 90명.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보자. C바 D. C바 D라는 건 표본 공간을 어디로 축소해라? C로 축소해라. 그러니까 여기만 보겠다 이거야.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D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0.95라는 건 몇 명이? 9.5명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자연스레 남아있는 여기는 몇 명? 0.5명. 마찬가지로 P의 D여바 C여가 0.9라는 건 표본 공간을 어디로 줄이면 돼? C여로 눈을 줄이면 돼. 그 중에서 D여니까 이 부분이겠지. 그 확률이 0.9라는 건 몇 명이야? 81명. 그리고 윗칸에는 9명.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P, C바 D니까 표본 공간을 어디로 축소하고 D로 축소하고 그 중에 누굴 보면 돼? 그 중에 C를 보면 돼. 식이 똑같이 9 더하기 9.5분의 9.5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다면 표로 푸는 게 더 편하겠지.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갈 때 논술을 본다. 그러면 문과니까 인문 논술이겠지. 인문 논술도 만약에 상경계열을 가고 싶으면 인문 수리논술이라는 걸 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한양대 아니다.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대표적으로는 그 정도. 그 정도 학교의 상경계열을 가는데 논술을 보면 인문수리논술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이 조금 가미된 논술을 써야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출제가 되니까 그 논술을 위해서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단답형 문제면 이렇게 푸시는 게 맞겠지만 됐죠. 너는 근데 가고 싶은 과가 어디였지? 넌 이공계잖아. 아 맞지. 너는 상경계열이니까 이 확률과 통계 내용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공계 가서 막 수학, 과학 하고 싶어? 근데 왜 가? 돈 잘 벌 수가 있어요? 공대 가면? 아니 공대에서 수학도 못하는 새끼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취직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지잡 이과를 가면 뭐 이과라는 이유만으로 뽑아주겠어요? 연대 경영을 누르고 네가 뽑히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이공계로 먹고 살고 싶으면 확통을 선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대학교 가면 아마 힘들어서 포기할걸요? 1학년부터 미분적분 바로 나오는데 미적을 모르고 대학교 1학년? 쉽지 않을걸. 졸업이나 하고 그냥 회사 취직 힘들겠다. 화이팅 해라. 연구원을 안 하면 되잖아, 그지? 그냥 열심히 다른 스펙 쌓아가지고 그냥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회사는 삼성 들어간다고 해서 연구원인 게 아니니까 그게. 거기도 뭐 비서팀 같은 그런 팀도 있고 총무팀. 물론 총무팀 같은 중요한 건 다 이과에 순회 똑똑한 문과 애들 가겠지만 안 똑똑한 이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안 똑똑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원이 하고 싶어? 따고 하고 싶은 꿈 없어? 대학교 때 거 찾으면 돼. 대학교 때 이거저거 해보면서 동아리도 하고
여행도 가볼 수 있으면 좋고, 뭐 집에 돈이 없으면 못 가겠지만, 알바해서라도 좀 가보고, 연애도 하겠지. 할 수 있을까?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연병 떨지 마세요. 네가 그 말, 지랄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이성이란 썸띵 없어봤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대학교 가서 이쁜 애 있어봐. 어느 누가 고자가 아닌 이상 누가 뭐 연애에 관심이 없다 그런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겠니?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남고라 그래. 남고라 그렇지. 핑크빛 미래를 상상하세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연애도 안 하면 안 돼. 아, 그러면서 DC에 글이나 싸지른 M생처럼 살지 말고 PC방에 처박혀가지고 씨발 한여들 족같네 이러지 말고 네가 열심히 사시라고. 네가 열심히 살면 이쁜 여자랑 다 만날 수 있겠지. 아우 진짜.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하나 수형도를 이용한 멀티버스 관찰의 예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들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유형 1번 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건디. 1번은 그냥 말로 해볼까? 야, 왼쪽은 누구 중에 누구의 비율이라고 이해하면 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일단 분모는 뭐 분해요 무조건? 3분의 예요. B분해니까 개수가 3개니까. 근데 그 중에 A 속에도 있는 거 동그라미 치면 누구만 동그라미 쳐져요? C가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B와 A는 일단 누구 분해?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거 동그라미 쳐도 C밖에 없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좀 중요해서 문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넘기면 유형 2가 나옵니다. 자, 유형 2번부터 한번 칠판에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0.2, P 0.4, PA 합 B가 0.4일 때 이걸 한번 구해봐라. 이거 그냥 확률 때랑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좀 써볼게. 일단 보자마자 교집합이 얼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0.1 남아있는 여기는 오른쪽 남아있는 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에 A, 여, 바, B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B 중에서 A, 여가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 P, B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그중 A가 아닌 게 어느 쪽이니? 0.2야. 그래서 답은 얼마야? 3분의 2야.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썰은 하나, 썸습 1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이 있을 때 또는 방금 당첨제비처럼 네가 어떻게 대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달라질 때 뭐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확률을 곱하기로 풀지 않냐. 그런 곱하기로 푸는 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쉬운 문제는 초딩 때도 풀었던 그런 문제 같을 거예요. 파란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데 첫째 파란 공, 두 번째 노란 공이 나오래. 그럼 첫째 파란 공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4야. 그 다음에 주머니가 몇 개로 줄었어? 8개로 줄었는데 노란 건 몇 개야? 5개. 야, 답은 금방 구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확률이니 조건부 확률이니?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부 확률이야? 앞에서 무슨 공이 나왔을 때? 파란 공이 나왔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굳이 써보자면 probability of 블루 공이 나왔을 때 옐로우 공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블루가 나올 확률. 그래서 이 둘의 곱이 블루가 나오고 옐로우도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넘겨봅시다. 레벨 2야 뭐 좀 일단 네가 풀면 되고 문제수가 좀 많고. 자, 46번 보겠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냈습니다.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은 자, 이제 멀티버스를 펼쳐볼 겁니다. 일단 두 번째까지 뽑아야 돼, 그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뽑았습니다 때문에 멀티버스가 열릴 거야. 첫 번째 뭘 뽑거나 화이트를 뽑거나 블랙을 뽑거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뽑을 때도 당연히 멀티버스가 몇 개씩으로 열릴 수 있어?
두 개씩으로 열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뭐 나왔니, 두 번째 뭐 나왔니 때문에 2 곱하기 네 가지의 멀티버스가 있겠지. 근데 일단 문제에서는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 검은 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총 두 가지의 멀티버스만 관찰하면 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 거래?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정색.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것이 새로운 표본 공간이고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주머니에 화이트가 2개 있고요. 블랙이 5개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내가 뭘 뽑을지에 따라서 주머니 사정이 시시각각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 시시각각 바뀌는 주머니 사정을 꼭 그림으로 나타내가면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지금이야 하나씩 뽑으니까 머리로 감당 가능하죠. 근데 막 공이 7개, 8개 있는데 공을 4개 꺼내봐. 그럼 힘들어요. 막 칼라도 3개 있고 그러면 힘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를 뽑았으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니? 화이트가 하나에 블랙 5, 화이트가 2개에 블랙 4. 이렇게 주머니 사정으로 멀티버스를 다 그려놓고 이제 계산 때리면 끝납니다. 자, 화이트 뽑자 몇 분의 몇? 7분의 2. 여기서 블랙 뽑자 몇 분의 몇? 6분의 5. 그 다음 여기서 블랙 뽑자 몇 분의 몇? 7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 블랙 뽑자 몇 분의 몇? 6분의 4. 자, 또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조건 확률을 계산할 때 약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하지 맙시다. 왜? 이거 블랙 나올 확률 3분의 2라고 좋아해봤자 어차피 얘네들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또 통분해야 되거든. 약분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는 또 분모끼리 또 같으니까 다 지워지겠지 뭐. 그러면 뭐 더하기 뭐 분의 뭐라고 하기 괜찮은 거야? 10 더하기 20분의 20쪽이군요. 20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 오케이. 답은 3분의 2였습니다. 없는데? 뭐냐? 첫 번째도 검은 건 뭐 틀렸냐? 블랙 7분의 5, 화이트 6분의 4. 검은 공 처음에 4개니? 오 마이 갓. 자, 여기 4개니까 4개로 줄고 여기 3개입니다. 오케이. 화이트는 6분의 2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 이쪽은 6분의 4 곱하기 5분의 3. 8 더하기 뭐분의 12분의 12. 5분의 3이네.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렇게 일단 60번까지가 오늘 할 조건 확률의 이제 절반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은 조건 확률이라는 단원이지만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 쉬는 시간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